저희가 명태균 게이트, 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던데 또 강혜경 씨의 지금 상황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예, 뭐 그냥 그렇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셔가지고 대변인. 대변인 예, 대변인으로 해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진짜 기자들 상대하는 네, 역할. 안기령 대변인이 있어서 저는 뭐 아. 그냥 예. 같이 아니, 안 대변인님은 하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적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검찰발 뉴스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창원지검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조가 바뀐다. 예, 예.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는 네.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한 고 범위만 하겠다. 아, 그러니까 예비 후보 2명 돈 냈다고 하는 네. 그 사람과 명태균이 돈을 받았냐, 그다음에 음. 명태균이 돈을 받게 된 배경에 김영선이 있었냐, 요 정도만 원래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선관위 원래 그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네. 내용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제 딱 끊기잖아요.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라던가 네. 뭐 많은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선회를 했었죠.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선회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어쨌든 구속영장은 발부가 돼야 되니까 상호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것들, 증거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더 세부적이고 확장적인 범위 수사를 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선해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찜찜하게 이 사람들이 네. 여기서 끊으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즈음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명태균 씨가 전용으로 사용했다던 지역사무소의 PC 포렌식이 일어나고 나면서 네. 그 PC 속에 들어있던 많은 이 보물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주장하는 황금폰 필요 없이 예. 그거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폐기했다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다는 2만 장의 사진도 복원이 됐고 또 거기서 또 대통령 부인과 예. 이 명태균 씨 간의 관계 음.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나왔었는데 네. 그 전 단계 거 아하. 그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강혜경 씨가 월요일 날 수사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9번째로 그랬는데 화요일 날은 그리고 김태열 소장 어제 받았고 맞아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부른대요 강혜경 씨를. 어. 근데 대질용은 아니고 그때 그 월요일 날 했던 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적부심 청구한다고 하면서 돈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네. 절차가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번에는 요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를 팀을 따로 꾸려서 그 팀에 있는 검사님들이 다시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조금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 산단 문제라던가 뭐 이런 산단 거. 문제. 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 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거기서 아, 여조 문제 특히. 여조 문제. 그게 뭐 어떻게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때는 우리가 아니 이거 이렇게 수사하면은 이거 정말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꼬리 자르기 했었는데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걸로 네. 되겠냐 했는데 맞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 좀 하는 것 같다. 아니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만 한다. 하는 걸 응원한다 이 정도. 잘하고 있다. 아니 아직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아직 예. 모자라다. 예, 왜냐하면 더 해야 된다. 창원지검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검사님이 한 명 있대요. 아, 그래요? 그 의인이 계시는군요. 그 의인이 혼자 얼마나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가 정유미 부장검사가 거기 지청장인데 그 사람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기자님이니까. 예. 그분은 워낙 약간 죄송합니다 꼴통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 사람의 반발하는 또 정의로운 이렇게 밑에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실무적인 내려보낸 이 용병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걱정됐었잖아요. 그쵸. 사실은. 예, 그 용병들이 근데 예. 그냥 다 같은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용산 쪽에 조금 심기 경호 내지는 심기 수사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대검에서 이게 자료가 술술 나오네. 대검에서. 예, 예. 이번에 검찰발 나오는 것들이 창원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있지만은 예.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분위기가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다. 어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예. 창원에 쫙 깔려가지고 정말 거기서 밤낮을 안 가리고 계속 그 동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모텔 방이 없다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일을. 좀 전에 손병관 기자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각 언론사별로 이 팀을 짜가지고 뭔가라도 하나 건지겠다는 신념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니까 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충 일단은 못해요, 수사는 이제. 대충 할 예, 수가 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함께 검찰 수사를 주목하다 보니까 검찰도 어쨌든 해야 되고, 뭐 윗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사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들도 자존심 있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가지게 된 건 특수부 검사들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검사들 이른바. 맞아요. 지난번에 음. 성남 FC 이재명 대표 사건 할 때 그 부장 판사님이 검사 왜 이렇게 직무관할을 이상하게 하면서 해? 하면서 내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분을 내보내가 그 검사들을 내보내가지고 검사들이 이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너는 편견이 강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장 판사님이 검사 출신인 거야. 아. 근데 그 부장 판사님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일반 그 형사부 이런 검사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번이 평상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만행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그래서 꼼수.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 네. 있다는 아. 글을 써오던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검찰청 내부에는 네. 형사부와 특수부 내지는 특수부와 특수부 아닌 자들 이렇게 원래는 공안부까지 있었는데 공안부가 요즘은 조금 이제 힘이 빠졌고 네. 특수부가 이제 이 검찰청장 플러스 이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득세를 하다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니네가 득세 갖고 된 게 뭐냐 이러면서 그럼요.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존폐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지금 좀 올라가는 듯 했으나 실제는 이제 기소권들 뺏기게 생겼다. 수사권들 뺏긴다 이러면서 화나고 있어요. 그런 검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번 수사에 어떻게든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야만 보고 한다. 계시는데. 해야만 한다. 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네, 자, 기자님이 근데- 말하십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어제 조사받고 오늘도 받는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명 씨가 과연 가지고 있는 걸 풀 것이냐,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이걸 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명 씨가 일단 본인이 그 가지고 있다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폰 네. 내지는 그 관련 증거들, 정보들 이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확신하는데 있어요. 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있어요. 첫 네. 번째. 근데 그거를 맡아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 이제 아주 그 자기가 키워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창원 라인에서 원래는 정적이었으나 키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원래는 맡겼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못 받는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언제였냐면은 처남과 장모와 뭐 이런 사람들 압색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 건진 다음에 몇 명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안 받았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자님이 명태균이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내 걸 안 받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들고 가?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럼요. 들어갈 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숨겨놓으면 또 압색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으나 사나 누구한테 그럼요. 이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도와주는 게 되니까 함부로 못 받아요 일반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네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머리를 썼을까. 근데 그 사람 그 당시에 동선이 막 다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기자들 쫓아다니고. 네, 그거를 들고서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다 숨겨놓거나 묻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나 아주 가족이나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러니까 한 번 가족에게 줬으니까 더 이상 가족에게 달라고 안 그러겠지, 내지는 안 맡겨놨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건 나의 내피셜이고. 어쨌든 네. 자료는 살아 있다. 자료는 살아 있고 그 사람은 안전한 데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이후에 향방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 멋진 김소연 변호사님.
야, 진짜 이분은 의지가 토론도 하시고 같이 좀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존경하기로 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존경심이 이제 생깁니까? 네,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것은 너무 말을 저렴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방송하는데 방송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변호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식의 발언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구사할까? 나는 해보지도 못한 것이야. 에이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 말로 한번 나를 놀래게 하더니 네. 두 번째는 팩트가 아닌 거 가지고 우겨대는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지난번에 왔을 때도 내가 영장이 청구되냐 발부되냐 가지고 한번 얘기했잖아. 네. 당연히 발부되는 건데도 그분은 확신적으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서.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구나. 전혀 사실이든 아니든.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분이 막 쏟아내는 그 독설과 그 무차별 난사. 아, 그 총에 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맞았잖아요. 특히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천하람, 이기인, 김재섭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그 핫바리들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송영길 오세훈 오세훈이 예,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네. 게다가 강용석하고도 싸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싸워서 도대체 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됐느냐? 한 개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 말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딱 떴습니다. 김소연의 역할이 바로 예. 숨어지내려고 했던 이준석을 건드려서 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가지고 너 올라와 이랬단 말이죠. 너 기어 올라와. 그러니까 이준석도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내가 다 부를 거야. 볼 수 있어. 이렇게 되고 나니 야. 이제 명태균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는 대통령하고 이거 SOS를 쳐가지고 뭔가 정리하려고 네. 내지는 이 정치자금법만 가지고 그냥 이만큼은 잠깐 살짝 나오려고 했는데 이준석을 자꾸 건드리니까 별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토마토 보다 보니까 평택시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8개 9개 얘기 지금 저도 많이 들었어요. 평택시장 얘기도 들었고 뭐 누구지? 예.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도 살 수 없어. 너도 마포시장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나와요. 마포구청장도 있어요. 마포구청장도 있어요. 마포구청장은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이고 평택시장은 저쪽의 아킬레스건이라 어허. 너도 까고 나도 까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죽어버리는 이제 관계가 되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면 안 예. 된다. 이제 오다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미쳤구나 네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내 생각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기 당신 이제 사임해라. 근데 물론 김소연 씨는 좋은 말로 네. 자기가 뭐 뉴스토마토 민사와 뭐 고소권을 해결을 못 한다고 했더니 자기를 이제 사임하라고 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말 했을지 몰라도 그건 본질은 아니고 네. 입 좀 다물어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인데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적 부심 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세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난사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준석, 명태균 저는 계속 의심스러워요. 원팀 같아요. 원팀이에요. 그 팀은. 예. 그 팀은 진짜 특별팀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을 계속 겨냥하고 저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김수현 변호사가 물러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왔어요. 네. 나와서 또 얼마나 화려한 말을 쏟아낼지 미안합니다 내가. 차라리 둘을 붙여놓지. 그냥 같이 와서 여기서 해도 되는데 같이 그냥 할 걸 그랬어요. 합동 방송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입장에서 하고 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사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실은 익명으로 구청장 또 시장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음 날 이름을 또 깠어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야 이준석도 지금 뭐 언론의 반응, 여론의 반응 보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들고 있다 까고 있구나. 이준석 의원도 구속은 안 당해야 된다. 검찰 수사 이후에 내가 타격 입는 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게 좀 애매한 지점인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이준석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네,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준석과 김종인을. 맞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퍼뜨린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네, 김소연이 이제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내용을 점점 그렇죠. 이 정보의 보도 이 창고에 있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조용히 해라. 너 조용히 하는 걸 봐서 나도 조용히 하겠다.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예. 실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검찰이 정말로 이준석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우리는 몰라. 왜냐면 이준석 부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떻게 같이 부르겠어요. 그 꼬장꼬장한 분을 연세도 있으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제 참고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 아하. 근데 안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PC에서 워낙 많은 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공개한 것도 공천계 관련해서 또 본인이 공개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피의자라기보다는 음. 달래면서 이준석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수현이 없어. 네. 자기를 공격하는 큰 공격자가 없어져 버렸어. 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입장이라면 오늘 박정원 여러 가지 한다. 음. 아까 누구도 됐다가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준석의 역할을 맡았다. 네. 이준석이라고 친다면 이쯤에서 나도 조용히 해야지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나도 같이 계속 공개해야지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 공개할지도 몰랐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또 상황 네, 변경에 네. 따른 이준석의 전략 변화가 있을 그럼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한 건 또 어떻게든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을 해야지. 구글 드라이버 그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정보를 이준석이가 삭제해버렸다.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증거인멸 또 떠오르고. 그리고 또 뭐 삭제한다고 해서 또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클라우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클라우드에만 놔뒀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내용이 뭘까? 또 얼마나 많은 양이 있을까? 7, 8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얘기하지.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확실한 건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압수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자료 확보해야 된다. 음. 그걸 확보하면은 또 이제 김건희와의 관계, 또 대통령과의 소통 과정 이게 다 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이 입이 더 폭발력이 있었죠. 명태균은 지금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로 다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끝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 대표였고 내밀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도장 찍은 또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창근님이 김소연 보기 싫어서 넘어왔어요 이러시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예. 듣고 빨리 아니,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마시고 여기에서 풀어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가 네.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네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괜찮지 않아요? 바로바로 예, 실시간으로. 이게 뭔지 알아 전문 용어로? 뭡니까? 이원 방송. 이원 방송. 이원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구글 드라이브 뭐 자동 녹음도 다 했다고 하니까 엄청 많은 양의 자료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라면 다 보여줘야 공개되는 돼요.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고요. 보여줘야 돼요. 네, 이 상황에서 윤한홍 의원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얘기하고 가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잊어버렸죠. 핫한 윤한홍. 핫한. 아니,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이 공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웃어요? 야,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연락을 해서 이거 까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바로 전화해서 까달라는 거 그다음이 아닙니까? 더 웃기잖아요. 예. 자, 윤한홍 의원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육성 녹음으로 나 김영선 해라 했는데 말들이 많다 먼저 어쩌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의문 네. 아니 대통령은 그동안에 경선 이후는 연락 안 했다더니 이게 이게 뭐야? 5월 9일까지 연락했네? 그게 어. 이제 2022년 5월 9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 네. 바로 전날에도 연락했고 5월 10일 날에도 사실 취임식에도 왔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나왔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본인은 이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친근하고 둘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뭐 맨날 거짓말하니까 우리가 더 아하. 기대도 안 했지만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동안에 이름이 나와도 시끄럽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뭔가 참여하지 않고 멀리 있던 이 윤한홍 의원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네. 윤한홍 의원은 정말 삼획관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 친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개표 방송할 때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같이 같이 있었던, 봤던 사람. 그리고 정말 친한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네.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 윤한홍 훌륭한 사람인데 비서실장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윤한홍이 핵심이었어요. 윤한홍 원래 2016년도에 네. 이건 명태균 씨 주장과 이 녹취록을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예. 윤한홍을 자기가 잘 해줬다는 거야. 잘 당선시키게 해주고 그랬는데 윤한홍이 그다음에
돈도 안 주고 미수급이 막 깔려 있어가지고 어.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는 윤한홍 같은 사람을 내가 밀면 안 된다. 좀 약간 멍청하고 내 말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게 김영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건 다 내가 알기로는 네. 이완배입니다. 노영희 피셜입니다. 네, 노영희 피셜이고요. 네. 제가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이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맘에 이제 쏙 들죠. 왜냐하면 말도 잘 듣고 그 약속도 했고 막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명태균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음. 윤한홍하고는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김영선까지 공천을 하게 해주니 이 명태균의 힘이 막 이만큼 올라가 그럼요. 있는 중앙 상황이었잖아요. 무대로 이제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한홍하고는 계속 관계가 없는데 아하. 이준석 라인을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감 생각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윤핵관이 싫은 거죠. 음. 그래서 윤핵관들이 자기한테 연락하는-거나 대통령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는 싫으니까 김건희 여사하고만 자꾸 써봐 이제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한홍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러다가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니까 아하.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야, 맞아요. 너가 그렇게 공개하니까 이 공개가 녹음이 공개되니까 음. 대통령이 거짓말한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이 너 혼내준 거 하나만 좀 틀어줘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우선 그 혼내준 걸 어떻게 알았지 윤한홍이?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아이, 믿겨요. 절대 그건 말이 예, 안 되는 예. 얘기. 왜냐면 그 전날 이미 틀어졌었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날은 그 다음 날에 국감에서 운영위에서 자기가 이제 피감기관회로 나와가지고 네. 아 그거는 뭐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한 거고 이 사람은 그 전부터 명태균에게 연락해가지고 네. 이거 대통령이 너 혼내주는 것만 까라. 딴 것까지 말아라. 이런 말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는 내가 그거 네 말대로 들어줄 테니 나를 불구속시키고 나 구속시키면 안 돼. 그다음에 우리 황금이 네가 책임져.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이고. 나는 근데 받고 싶었을 것 같아 그 라인. 근데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근데 받으려면 너무 위험해. 왜냐면 기자들이 너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명태균 있어서. 씨다 얘기 또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게다가 이제 이후에 김소연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 김소연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녹취를 가지고 또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녹취 거래. 네, 맞습니다. 별의별 거래가 지금 다 등장하고 정말 있어요. 별 GX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한홍 의원의 이 상황까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야 정말 지금 이건 진짜 이 현재 진행형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녹취를 가지고 거래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명태균 씨의 모습과 또 그거를 뭐 부탁하고 있는 윤한홍 의원의 모습. 물론 자기 이제 혼자 판단해서 했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혼자 판단이었겠느냐, 용산에서 다른 시그널이 없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한홍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합쳐서 윤한홍 아니냐 이런 어디 댓글에서 막 올라오던데. 와 진짜 천재다. 네, 하필이면 그렇게 또 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윤한홍 의원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이 등장했죠. 좀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할지. 오세훈 시장은 뭐 고소장 써놨다고 뭐 얘기를 하더니 뭐 고소된 거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 고소 절대 안 했고요. 절대 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고소 못해요? 오세훈?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뭐 좀 아세요? 좀 하나씩 풀어주세요 하나만. 내가 로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고소 못한다? 자기는 네. 아니 그냥 내 페이셜이야. 네, 나를 고소하진 않겠지. 근데 중요한 건 네. 강혜경 씨가 뭐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고소해 들어와.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오. 저거 어제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뉴스공장에 오늘 아침에 잠깐 나갔는데 네네. 뉴스타파가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뿌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 25건의 이 여론조사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세훈 이름이 들어간 거는 뭐 20건인가 뭐 몇 건인가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 18건, 13건의 뭐 비공개 조사, 뭐 자체 조사 이런 게 비공표 조사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해요. 비공개 여기서 조사. 이 비공표인 자체 조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공표 조사에 대해서는 조작하기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다. 근데 비공표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제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갑자기 오세훈이가 10년 동안 이제 막 야인으로 살다가 맞아요. 갑자기 등장을 뜨뜨뜨뜨 해가지고 TBS를 난리를 이제 만들어놨잖아요. 네. 자, 그 상황에서 오세훈이 원래는 내부적으로는 나경원과 같이 경선을 하는 구조였어요.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예. 근데 그 원래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세훈이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거 이상하죠. 첫 번째. 이상했죠. 좀.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은 그럴 만도 한 게 이분은 항상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삑사리 나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때도 이준석하고 그랬었잖아. 맞아요. 생각해봐. 이준석하고 나경원이 싸우는데 이준석이 이겼어요. 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싸우는데 오세훈이 이겼어요. 그 뒤에 항상 누가 있을까요? 명태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경원한테 맨날 물어봐요.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써요. 나경원 너는 왜 졌는지도 모르지. 아.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그 안에 써요. 한번 여러분이 명태균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봐요. 거기 보면은 정확히 나와요. 나경원은 왜 졌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리고 김재원 너도 바보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항상 보면 나경원과 안철수가 항상 의문의 일패를 꼭꼭 당해 중요한 순간에.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이. 요거는 얘기해준 사람이 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오세훈이 나경원하고 이제 싸우다가 네. 오세훈이 이겼잖아요. 음. 오세훈이 신이 났지만 오세훈이 워낙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는 거는 우는 오세훈밖에 모르잖아요. 애들 급식비 안 주게 급식 안 먹이겠다고 울면서 막 뛰쳐나간 서울시장을 뛰쳐나간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큰 당이니까 이 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참 가능성은 높은데 여당이고 그러면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야. 아하.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안철수니까 좀 약간 순진한 것 같아요. 아하.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좀 때가 덜 묻었어. 물론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안철수 의원을 응원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네. 그래도 꼼수는 잘 안 부리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서울시장 되기 가능성이 높겠죠. 그 상대방 박영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 그러면은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를 하면은 누가 일단 인지도는 더 높아요? 안철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를 해서 오세훈을 이기게 해줘야 돼. 이건 누구의 큰 그림이야? 김종인의 큰 그림이야. 김종인 계속 매일 연락했다는 그 김종인. 김종인은 네. 국민의힘 사람이 당대표 시장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대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되게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태균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명태균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거짓말이라고 이제 또 반박했죠. 하지만 PC가 남아 있죠 우리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만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럼 오세훈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뭐 비공표 조사에서 뭐 조작해가지고 어쨌든 샘플 조작해가지고 오세훈 잘 나오게 했겠죠. 그게 너무 어렵대요. 어렵대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조작질하는 것도 매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건 강경현 씨 말이 그렇고 조작질을 또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선 어떻게 했냐면 네. 오세훈 시장과 이 안철수를 넣어가지고 자체로 비공개 조사를 엄청 많이 돌렸다. 미리. 자, 첫 번째 오세훈 1번 유형의 문제로 질문하면 몇 퍼센트가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나오냐? 두 번째 2번 유형으로 하면은 누가 유리하게 이걸 4번을 했다는 거. 4번을. 유형별로 질문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네. 안철수에게 유리한 거, 오세훈에게 유리한 거를 딱 끄집어낸 다음에 안철수에게 유리한 건 다 빼고 오세훈에게 유리한 것만 이제 딱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해.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자기네가 조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요. 돌려봐야 되니까. 그 시간은 동안에 뭘 했냐? 네. 안철수하고 오세훈은 서로 간에 이 단일화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 그럼 빨리 돼야 안 돼요. 빨리 되면 안 돼요. 네. 천천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안 되게 하는 유선 전화 20%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전략인데 안철수하고 국민의 오세훈하고 서로 간에 단일화를 하기로 해놓고 오세훈으로 단일화를 몰아주려면 안철수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안철수는 그런 것도 이제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수긍하게 하는 건 경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는 경선. 자, 그런데 안철수는 그때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 경선이나 인지도는 자기가 유리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 지금 하면 니네가 이겨.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면 안철수가 이거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시간을 끌고. 그래서 일부러 유선 전화 20%, 뭐 무선 전화 80%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넣어요. 그리고서 끝까지 버티는 척해 성일 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돌려봐. 그 사이에 돌려봐. 그래서 설문 조항을 만들어요. 네. 어떻게 유리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냈어. 이걸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 그리고 로 데이터를 다 정리해가지고 실제 안철수보다 이 오세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명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이쪽 작업을 해요. 예. 그러면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이제 3월 뭐 며칠인가 이제 지나가지고 그 데드라인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그러면은 여론조사 해가지고 되는 사람 해보자. 나 대승적으로 내가 너한테 양보할게. 유선전화 유선전화 뺄게. 뺄게. 그러니까 안철수는 좋아라. 이제 당연히 될 거야. 당연히 우리 쪽에 이제 승기가 왔구나. 근데 이미 이들은 이 문항으로 하기를 다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고마워고 뭐 은인 아닙니까? 은인?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알지도 못해라고 하니까 명태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정말 깨끗해? 나 정말 하는 거 많은데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 말을 해놨어요. 나와 노영희에게 전해가지고 야 서울시장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내가 들려줘볼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쭈루루 얘기한 게 얼마나 있고 억울했으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렇죠. 새벽에 3시간 반 동안 전계환 대표한테 전해가지고 서울시장 내가 만들었는데 말이야 그 인간이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그런데도 오세훈은 처음에 고생 하나만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또 밝혀졌잖아요. 뭐냐? 이 오세훈 시장에게 이거를 원하는 그 여조 같은 걸 해주고 이런 정치 컨설팅을 해준 사람 해줬잖아요. 어쨌든 명태균이 이 사람이 이제 공짜로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안 받아도 나중에 받아요. 네. 이 돈을 누가 딴 사람이 냈다는 거야. 아하. 오세훈을 위해서. 이거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이름도 알아. 네. 심지어. 이건 큰일 났네요 오세훈 진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 다 불법이고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난 모르니까 오세훈 진짜. 오세훈 시장님께서 만약 하고 싶으면 나 걸지 말고 우리 예. 강혜경 씨를 거세요. 그러면 내가 강혜경 씨를 위해서 내가 변호하시면 되니까. 내가 변호해주고 우리 김기현 변호사와 노영희와 예. 한번 예. 이렇게 유명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강혜경 씨가 들어와 예. 괜찮아 내가 고소하세요. 들어와. 이러잖아요. 들어와. 야. 이것도 재밌죠? 야,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준석이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떠올라서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지만, 그러니까 고소장을 써놨다고 해서 그때 이제 이 질의에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답한 거 아닙니까 국감 과정에? 맞아. 그럼 당연히 고소가 진행되고 법적인 다툼은 가겠거니 했는데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쭉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야, 이게 뭐 이준석에 이어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큰일 났다. 근데 나올 사람이 진짜 많대요. 오늘 강혜경 씨가 또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박형준 시장이에요. 박형준 시장. 부산. 부산 박형준 전국구. 예. 그다음에 서초구의 조은희 의원. 많아요. 조은희 의원도 뭐 계속 이제 괜찮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인터뷰 저 오마이뉴스 만나서도 계속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네. 기다리면 되겠군요, 좀. 근데 좀 느낌이 기다리면. 어땠어요 그때? 나 떨고 있니? 뭐. 이건 뭐. 근데 조은희 의원 조심해야 돼요. 네. 남편이 변호사라서. 그래요. 조은희 의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로 다 가겠는데요. 다 이거? 걸려 있어요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계속 매일 전화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나와서는 뭐 이제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또 얼마나 또 화가 많이 열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명태균 씨가 뭐 지금 구속돼 있지만은 지금 뭐 PC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좀 노영희 변호사를 비롯한 강혜경 씨가 계속해서 열심히 또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윤 대통령 부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생명력이 질기고 끈질기다 이걸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저는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사실은 그 여당에서도 아무리 대통령을 옹호하던 사람들이라도 저는 소극적으로 되고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온 게 한두 개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랑 비교해 보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게다가 막 본인 육성이 나오고. 게다가 좀 해줘라. 게다가 김건희 씨하고는 막 연결되는 게 한두 건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그럼요. 더 웃긴 거는 이준석 의원이 네. 포항시장에 대해서 대통령 공천 개입을 얘기하면서 김건희 라인의 사람을 심으려고 해서 그랬다. 그 네. 김정재 의원 얘기하고. 맞아요. 거기도 또 나오죠.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건희가 또 해줬다. 밤중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러면서 서로 간에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파우치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그 사장 되려고 노력하시는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같으면 이제 그냥 손을 스스로 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를 못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생각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기사 회생할 수 있도록 그 한 부장 판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못 나오게 만들어줬잖아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심 결과에 예. 보면 이제 25일 날 어떻게 또 하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유진교사 사건.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법부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하. 이분들이 갑자기 팍 올랐죠. 예. 원래 사실은 한나라당 혹은 국민의힘 여기가 좀 국민의힘. 문제가 뭐였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뻘짓해가지고 지금 큰일 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국민의힘 게시판에 자기 딸 뭐 저기 와이프 뭐 장인, 장인 장모 또 뭐, 처남 예, 본인 엄마까지 엄마.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복붙해가지고 그냥 쭈르르 그 아이들이 몽땅 이혼해서 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올라가려면. 근데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아요.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지. IP가 어디서 나는지 봐야지. 근데 근데 금방 드러나는데. 게다가 그거를 세상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찌질하게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남이냐 해가지고 자기가 당할 때마다 하나씩 써가지고 올렸다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게 700개나.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도력도 문제가 되고 네. 문제가 능력도 문제가 되고 아하. 그 사람의 품도 문제가 되고 리더십이나 그렇네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당 게다가 자체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랑 딱 맞서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찌질하게 뒤에서 찌르고 도망가고 지금 이런 모양새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면초가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네. 징역형을 선고받는 거를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니 이게 전 너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 이거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윤 대통령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모습을 보면은 계속 이제 사법부, 검찰 믿고 이제 버티는 것 같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만 주저앉히면은 된다.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데 진짜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은. 아니, 어떻게 있나 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짜. 근데 이재명만 아니면 이길 수 있다. 약한 민주당 후보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약한 민주당 후보 누구?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하는 거면 뭐 신삼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신삼김? 그거 좀 생각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뭐 매운 김도 아니고 신삼김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로 덮고 갈 수 있으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사법부만 믿고 가면은 우리가 이긴다. 검찰만 믿고 가면 우리가 꼭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김부겸 이런 분들 말하는데 네. 에이,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감이 되려 그랬으면 그 이전에 뭐가 잘 됐겠죠. 김경수 지사야 뭐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제가 말 안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상은 네. 저는 그거 같아요. 정말 나라 경제를 조금 잘 휘어잡아가지고 행정적인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으로 해서 네.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빨리 끌어올려줄 사람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조금만 건드리면 다 픽픽 쓰러지는 약체들이에요. 저는 그것도 싫어요. 이게 좀 건드리면 다 쓰러지잖아요. 못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 일어서야만 하는 네. 이렇게 죽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도 뭐 지금 여당이 반사이익 얻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네. 이제 만약에 어저께 기소 또 한 거 보세요. 추가 기소 미친 거 아닙니까? 나는 진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해라 차라리. 사람들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같이 온갖 범법을 다 저지르고 살았다는 건데 결국에는 말도 안 돼.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말 털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없어서 이거 법카 근데 보니까 1억 600만 원, 600여만 원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그 차예요. 제네시스 차. 그거 가지고 해서 뭐 1억 600이다라고 언론은 뭐 대대적 보도하고 있던데 아유. 이게 이 국민들 속아 넘어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래요. 네. 저기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봐줬대. 김혜경 여사는 안 하지 않았네. 이거 그래서 원래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봐줬대. 진짜 웃겼어요 내가 네. 어제. 근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민심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재명 또 기소 뭐 5번 6번 하고
뭐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로 벌금형 선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한다는데 박수 안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건데, 김건희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니까 이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시궁창으로 집어 넣으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른바 악마화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 거죠. 악마가 근데 악마와도 다 시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악마화 시작한 지가 한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아유. 그것 때문에 대장동이면 여기까지 대선 때. 사실 힘들게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승 때 정말로 대선 때 0.73으로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악마화를 아무리 해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악마가 더 문제냐, 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문제냐, 네. 저렇게 양도구역된 바로 그 사람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예. 100%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 말고는 아무도 안 깨끗해요. 네. 근데 100%안 깨끗한 사람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요? 음.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음. 겉으로 드러난 정보와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훨씬 더 훌륭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다 뻔하죠. 그렇죠. 윤 대통령은 박정호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예? 저요? 근데 박정호 너무 약해, 좀 유약해, 좀 유연해 보이고 너무 착해 보여서.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윤 대통령 이제 골프로 외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골프 못 치면 결례다라는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깨더라고요. 미쳤어요 진짜. 골프 못 치는 게 무슨 물론 같이 잘 치는 사람이 잘 치고 싶겠지만 네. 이분은 별명할 게 있잖아. 나 부동시다 이러면 되잖아. 부동시다, 눈이 안 맞는다, 이 공을 못 맞출 수가 없다. 이건 나의 신체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된다. 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못 쳐도 되네. 잘 못 쳐도 되죠 예. 당연히. 부동신데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아니 부동신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골프를 못 쳤는데 라운딩 나갔어.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와서 옆에 와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요? 옆에 와서 아니 대통령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진 쳐- 않을 것 같아.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좀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아니 나 같으면 박세리랑 같이 나갈 것 같아. 박세리를 같이 모시고 나가서 이 세계적인 이 골프 선수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를 같이 해주실 겁니다. 네,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뭐 골프 외교까지 이게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김영선 공천 의혹, 개입 의혹, 이거는 또 이제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그럼요. 공천 개입 의혹 뒤에는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강희경 씨가 계속 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수법을 어떤 조작 방법이 들어갔고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덮고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덮고 갈 수가 없고요.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피아날 대표도 다 알 거예요. 그래요. 미래연구소에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 회선 돌려가지고 해줬던 P&I. P&L도 알 거고. 네. 그 다음에 같이 운전하고 다니시던 그분도 알고요. 그분이 워낙 이 명태균 씨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는 원래 그 지방에서 이제 시골에서 자기 말로는 뭐 소 키우다 올라왔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기 창원에 와가지고 네. 막 이런저런 정치인들하고 이제 막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뭔가 뭐 신발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뭐 한마디면 그게 막 영적인 대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뭐 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윤한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진짜 훌륭합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고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서울시장 만들었어. 대표 만들었어. 그 전에 윤한영 만들었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러면 나 같으면 돈을 안 줘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사를 받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범법이든 편법이든 위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 그러니까 감히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플랜까지 만들어 놓고 김영선 육삼 만들어서 내가 다 이 사람을 꿀 빨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매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네. 나는 이 마쿠에서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서 뭘 해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 더 과시를 하고 바로 싶었을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동네에다가 그냥 예. 자기가 사방팔방 자기 걸 다 얘기해놓고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 돈이 이제 모자란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받았겠죠. 하하. 그걸 불법이다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랬는데 갑자기 김영선이가 안 됐네. 그러니까 끈이 떨어진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끈이 빨리 아하. 떨어질지 몰랐겠지. 아하. 그러다가 한동훈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은 난 공천권도 없어. 이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이준석하고 친했던 이준석하고 그 홍미아 심으면서 서로 간에 작전을 짰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준석이 만든 신당이 한 3번까지만 안전하게 됐으면 좋은데 자기네가 보기에는 3번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하고 서로 들치려고 하던 게 이제 망가졌고. 김종인 찾아가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다쭉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홍매와 회동까지 있었던 것이고 김종인 찾아가고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이른바 들쑤시고 다녔는지. 홍미아도 두 그릇 씹은 게 아니라 세 그릇 씹었대잖아요. 세 그릇 씹었- 홍미아 그 7불사 가본 사람들이 찾아냈대잖아요. 비례대표 3번까지 되라는 아니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나무는 딴 사람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 아니 같이 갔던 여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명태균 씨의 얘기 대통령 유선까지 나왔는데 이걸 덮고 만약에 간다 검찰이 그건 진짜. 덮는다 그냥 진짜. 대통령까지는 안 가고 그냥 수사가 발표한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글쎄요.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뭔가 일을 좀 하게끔 해주시고 네. 정말 당신들도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요즘 최고 욕이 그거야.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혹시 난 공부 못해가지고 절대 그런데 절대 못 가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 얘기. 서울대 법대 그 나오신 분들은 참 그러니까 미안한데 예. 일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일부 때문에 네. 많이 죄송해요. 나는 그 학교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그 동네 살았구나. 고시 공부할 때 그 동네 살았지.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서울법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는 당신들 책임이다. 이거 말하고 싶어. 그래요. 이거 꼭 말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아니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에 댓글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당장 윤 대통령은 물러나 이럴 것 같진 않죠. 탄핵도 20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헌재를 보면은 탄핵도 좀 어려워 보이죠. 맞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네. 어떤 길을 찾아가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답을 좀 달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주실 답 내가 어떻게 답이 있겠어. 좀 미래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명리학자 류정학 씨.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 감옥 가나요? 이렇게 6글자의 문자를 이분에게 보낸 걸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음. 그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스펙스에서. 그랬어요. 네, 예. 김건희, 예. 강혜경, 명태균 3명의 사주를 넣고 명략적으로 좀 풀어달라 그랬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그런데 짜증나게. 예. 아니 좋아요. 지금 좋게 나왔어요. 지금 김건희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기한테 감옥 가냐고 물어봤을 때도 당신은 감옥은 안 가니까 일단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조용히 있었고 정말 감옥은 안 간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그렇게 연락이 오기 전에 한동안 이분이 또 그 부부한테 잘 쓰임을 갖고 서로 연락하다가 예. 한동안 또 이렇게 팽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김건희 여사가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의 오른말 때문에 짜증나다가 이 사람 오른말도 잘했대요. 짜증나다가 이 사람 손대를 했는데 하도 자기가 급하고 절박하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물어본 거였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카톡으로 물어만 보고 돈은 안 낸 것 같아요. 점값을.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풀었어요. 방송으로.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김건희가 힘든 건 사실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깜뽕은 안 갈 것 같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 사람 이제 엉터리다. 이 사람 편향적이다. 감옥 안 보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내 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내 거가 맞으면 믿고. 내가 믿으려고. 아직 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때 바빠가지고 다음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 감옥 가는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을 걸?
우리 변호사님 보시는 어떻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겠죠. 아,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간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이 다 지금 이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내려오는 순간 네.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검사들은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다. 아, 게다가 그 검사들은 로테이션이다. 로테이션이 항상 바뀐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위험해진다. 같이 위험해진다. 국민의힘도 몇백억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뱉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다 보면. 역시 박정호 훌륭해. 네. 훌륭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명리학자분이 좀 또 제대로 좀 잘 봤어. 아니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그다음에 좋겠습니다. 웃겨요. 그래서 스펙스의 정기환 대표가 그거를 방송을 틀었어. 네. 나랑 정기환이랑 유동학이랑 3명이 방송을 했는데 네. 토요일날 틀었어요. 아하. 10만 조회가 나왔어. 네. 일요일날 그거를 비공개 돌렸어요. 왜요? 하도 욕을 먹어서. 원래 우리 한 50만까지 바라보고 속 시원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안 간다고 네. 하니까 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명리학적 풀어서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좀 유쾌하게 노영희 변호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사실- 김소연을 이기려고 열심히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 이원 방송을 좀 해보려고 네. 열심히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뭐 재판 모르겠습니다. 이제 20일 동안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뭐 열심히 수사는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관문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 구속 적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7개의 파도를 얘기하면서 7번째 빠삐용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높은 이렇게 파도 나오는 바다 이걸 이제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첫 번째 파도는 뭐고 뭐 몇 번째 파도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요. 그 당시에 나왔던. 네. 그 이번에 구속되어서 들어가는 영장실질심사 그걸 6번째 파도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7번째 파도 하나가 남은 게 바로 구속적부심을 아하. 자기가 풀려나냐 아니냐 이제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실질적으로 구속적부심으로는 못 풀려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구속시킬 때 이 판사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김수현 변호사가 이제 잘리고 남성검문에서 이제 이걸 실무를 하면서 예. 구속적부심에서 주장할 내용은 자기가 돈 받았다고 하던 그 타임에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세비 반땡이거든요. 네. 그 세비 반땡 받았다고 하는 타임에 강혜경 씨는 사무실에서 줬다, 뭐 결제판에 넣어서 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명태균 씨 나 그 시간에 창원에 없었어. 예.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세비 반등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 2억 진짜 4천만. 큰 예. 문제잖아요. 예. 이미 그 돈 받은 것들을 다 암호화해가지고 회계장부로 만들어서 다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 씨와 이 씨 중에 한 명은 이미 나 1억 2천만 원 준 거 맞다. 공천 내 거였다 얘기를 했고 진술했어요. 인정했잖아요. 예. 예, 나머지 배 씨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지를 또 할 거예요 내일 모레. 그 김태열 씨가 내일 목요일 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김태호 씨가 왜 대질하냐? 김태호 씨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거였고 그 돈을 받아다가 줬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배하고 이하고 김하고 만약에 대질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나오게 되면 아무리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좀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는 결제판에 넣어서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꺼서 결제판에 넣어서 줬어. 배달 사고? 내지는 트렁크 예. 저기 캐비넷 같은 데 예, 넣어놨는데 예, 예. 네가 가져갔어. 이거는 그 배달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음. 처음에는 이렇게 결제판에다 지역구 사무실에서 결제판에 넣어서 껴서 줬대요 돈을. 줬다, 바로. 그러다가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네. 녹취 말대로 그런 식으로 막 돈 달라고 하도 난리 쳐가지고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돈을 특별한- 끊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023년 8월인가 6월인가부터는 서랍인가 캐비넷에 넣었대요. 네. 자기는 그냥 돈을 거기다 놔두고만 간 거예요. 왜냐면 직접 못 주니까. 자기가 어디 탁구 하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네. 강혜경이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보세요 강혜경이는 캐비넷에 넣었다 그랬다가 서류만 넣었다 그랬다가 이거 잘못이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또 청원에서 나 그 시간에 청원이 없었는데 해봤자 네. 거기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게 되면 명태균 씨 측에서 구조적부심에서 강혜경의 모순 진술을 찾아내가지고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 큰 것이 남아있고 그건 해결이 안 되고 아까 말한 배와 이와 이 김태현 수장에서 그렇네요. 2억 4천만 앞에 자기가 말했던 세비 반택 문제 중에서 1분도 받은 거 시인하거든요.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만약에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명태균 씨 안 그래도 있을 때도 윤한홍이랑 전화하고 별거 다 하는데 차명절하다고 난리치는데. 그렇죠. 또 딜 게다가 자기 거래하려고 불구속 하겠지. 시켜달라고 딜하고 그런 예. 사람인데 게다가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 찾지도 못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정말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 음. 그 사람이 풀려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일단 증거 인멸부터 하고 대통령한테 가서 읍수하고 별별 걸 다 하려고 하겠죠. 정치인들한테 네, 네. 손 내밀고 그걸 지금 사람들이 원할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선불폰으로 막 연락하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당장 나오자마자 용산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럼요. 살려달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딜할 수 있고. 아이 그럼요. 제가 함성대 교수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내가 그랬어요. 왜 차명폰으로 당신 그 사람 자꾸 연락했냐 내가 그랬어요. 연락했다고 하니까. 네. 왜 그랬대요? 뭐 자기는 전화 받았다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죠, 그러고 그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온 거고 그래서 자기 다 녹음되어 있고 네. 문자도 한 200개 들어와 있대요. 그럼 그거 뭐겠어요? 이 계속, 매개체를 예. 근거로 해가지고 아하, 달라는 아하. 건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함선택 교수 말은 난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끝난 지가 오래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랬다는 끝났다.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함성도 교수한테까지 그렇죠. 연락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 씨가 용산하고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뭐 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속적 부심 못 풀려난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자 뭐 시간이 벌써 다 벌써 돼가지고 됐네. 가야 되겠네. 네 나 출연료 많이 줘요 이제. 목 아파.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니에요. 뭐 많이 제작진 안 주세요. 예 네. 저희 편성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데 우리 변호사님께 많이 좋아하시는데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법 체계도 잘 안 믿습니다. 왜? 변호사가 돼갖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제가 20년 법조계에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정의로운 주장 이게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사람들이? 게다가 이렇게 많은 게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거나 네. 따져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안 해준다고 믿고 해주겠지 했다가 안 해준다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원래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정확하게 내 주장을 펼쳐주고 네. 그에 상관한 근거를 대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라고 계속 다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천천히. 이번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실은 저는 올가매려고 하는 기소였는데 네.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매우 전 유감이지만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참 많다. 난 그동안에 변호사 20년 하면서 실제 그런 판결 되게 많이 받아봤다. 네. 어떤 거는 끝까지 그렇게 엉터리를 가지만 또 어떤 건 뒤집어지더라.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이제 여론들이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워낙 말을 많이 했고 예. 항소심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판사님이 내린 그 시각과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어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읍소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내면과 실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치인으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고 우리는 한쪽으로 유리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네. 좀 단죄할 수 있기를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정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도록 합시다. 예, 네. 믿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 열심히 힘내서 연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연대? 예. 서울대 말고 연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네. 구글 드라이브 꼭 까기를 까기를 공개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